높이 솟은 올림포스 산 위, 궁전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울리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음식과 음료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 향기가 공중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신들의 왕 즈스는 호화로운 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신들과 여신들은 연회를 즐기며 축하했습니다. 비할 데 없이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운 모임의 가장자리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눈에 띄게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혼돈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그녀의 존재는 이 성대한 행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분노로 들끓는 에리스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축제는 그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커져갔습니다. 조화를 기념하기 위한 모임에서 감히 불화의 여신인 자신을 무시하다니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에리스는 잔치에 몰래 숨어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포스 산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그녀의 신경을 긁어놓으며 극적인 복수에 대한 욕망을 부채질했습니다. 에리스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질투와 증오의 씨앗을 뿌릴 단 하나의 사소해 보이는 행동, 연회의 조화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녀의 영역인 혼돈이 지배할 것입니다. 에리스는 눈에 악의적인 빛을 띠며 떠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즐거운 사람들을 그들의 덧없는 기쁨에 남겨두었습니다. 냉대받은 여신에 의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리스는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에서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황금빛 과일이 가득 달린 나무들 사이에서 그녀는 단 하나의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과는 저 세상의 빛으로 반짝이며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기운을 발산했습니다. 그것은 가이아의 선물인 황금 사과였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에리스는 이 사과에서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사용할 무기,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에 위험한 빛을 띠며 사과를 낚아챘습니다. 그 위에 그녀는 연약한 평화를 산산조각 낼 만큼 강력한 한 구절을 새겼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허영심과 야망으로 가득 찬 이 단순한 글귀는 그녀의 혼돈의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에 가려진 에리스는 축하 행사의 중심부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음악은 그녀의 침입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연주되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휙 움직여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에게 사과를 던졌습니다. 불화의 신호인 사과는 여신들 사이에 떨어졌고 그 글귀는 천상의 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날 갑자기 천둥이 치는 것처럼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모든 눈이 소란의 근원으로 향했습니다. 여신들의 발치에 멈춰선 사과는 갑작스럽고 놀라운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글귀는 선물이자 도전처럼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시야에서 숨겨진 에리스는 즐거운 축하에서 당황스러운 침묵으로 갑작스럽게 바뀐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새 여신이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신들의 여왕 헤라는 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녀의 위험 있는 존재는 권력과 위험을 발산했습니다.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는 강인함과 지성의 기운을 발산했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녀의 매력으로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각 여신은 사과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글귀는 그들의 허영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그 칭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분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회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제우스가 추구했던 조화안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다른 신들은 긴장감이 공중에서 터지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제우스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한 여신을 다른 여신보다 편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올림포스의 정치에 물들지 않은 중립적인 심판관,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재치와 공정함으로 알려진 전령의 신 헤르메스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스는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헤르메스여, 내게 인간을 데려오너라. 그가 이 여신들 중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는 바람처럼 빠르게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신들의 위험에 물들지 않은 이다산으로 여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완만한 언덕과 양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그는 심판관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기념비적인 인물을 알지 못하는 젊은 양치기 파리스였습니다. 잘생기고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파리스는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소환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헤르메스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파리스여, 신들의 왕 즈스께서 내게 임무를 주셨다. 너는 아름다움 경연 대회를 심판해야 한다. 새 여신이 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명하게 선택하라. 내 결정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당황스럽지만 흥미를 느낀 파리스는 이다산 높은 곳에 있는 외딴 숲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향기로운 소나무와 속삭이는 떡갈나무 사이에서 새 여신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신성한 아름다움은 너무 강렬해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파리스는 그들의 존재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양치기였는데 여신들을 심판하라는 요청을 받다니 임무의 무게가 그를 짓눌러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찬사에 익숙한 여신들은 그의 판단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대와 약간의 절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눈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파리스는 알지 못했지만 올림포스의 운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먼저 헤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고귀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리스여, 나를 선택한다면 너는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는 왕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너의 것이다. 그 말을 듣자 파리스의 눈에 번뜩임이 일었습니다. 뒤이어 아테나가 속삭였습니다. 나를 선택한다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고 모든 영광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가 그의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리스여, 나를 선택하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스파르타의 헬렌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이 너의 것이다. 그 순간 파리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명예, 제국의 권력, 그리고 사랑.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겠습니다. 새 여신은 각기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헤라는 눈을 치켜뜨고 고개를 돌렸고 아테나는 창을 내려뜨리며 조용히 뒤돌았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소를 지으며 파리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의 선택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제 헬렌은 너의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세상의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약속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헬렌은 사랑에 빠졌고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였고 이 도피는 그리스 세계 전체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그리스의 모든 왕국들이 연합군을 이뤄 트로이를 공격했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트로이 전쟁. 신의 게임으로 시작된 이 충돌은 수많은 영웅의 죽음과 도시의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한 소년의 사랑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운명의 실은 여신들의 손에 의해 움직였지만 가위를 든 것은 인간 파리스였습니다. 더 많은 그리스 신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의 큰 힘이 됩니다.